7.8이고 같은 그거를 가지고 플라스틱은 되게 일전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셀을 플라스틱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벌써 몇 분의 1의 무게가 줄잖아요. 경량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석제품이죠. 열기관은 석유화학이라고 좀 그렇죠. 이거는 막 기계적인 이야기죠. 근데 열매 화학제품이잖아요. 그죠? 단열을 어떻게 할까요? 다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보온을 어떻게 할까요? 다 석유화학입니다. 그리고 열 효율을 올리는 것도 기계적인 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석유화학 제품이 있어야만 열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태양 에너지 말씀드리죠. 태양 에너지가 이 가능성은 태양이 되게 오면 이 에너지가 워낙 단위가 커서 막 되게 30% 정도는 구름이나 지표면이나 이 대기 중에서 공기에 의해서 그냥 바로 반사가 되고 70%가 바다나 지표나 대기의 에너지 흡출이 없는, 그러니까 70% 흡수되는 에너지 중에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없느냐, 강합성을 통한 이런 식물로 바뀌는 게 70을 100으로 했을 때 0.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지구에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 총량을 합해가지고 도달하는 게 0.1%, 1% 차이 안 되는 거예요. 만 분의 1 정도 쓰는 겁니다. 뭘 의미하냐. 그러니까 태양의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에너지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건 확실하죠. 그죠? 해결하는 거예요. 다만 아직은 기술적으로라든지 경제성이 없다는 뿐이지 태양 이것만 가지고도 장기적으로는 해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 현재는 에너지가 화석연료하고 원자력하고 그다음 약간의 대체 에너지, 1, 2% 이런 데 있는 건데, 그래 언젠가는 제가 보면 원자력하고 태양광, 대체 에너지, 그다음 플러스 알파로 지금은 모르지만 100년 후라든지 그 후에 새로운 에너지 개념의 에너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글자보다 융합이 될란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플러스 알파의 새로운 에너지원이 하나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없다 치더라도 원자력하고 태양광만 가지고도 에너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화학 원료는 지금은 석유하고 석탄이 되어 있고 약간의 바이오 폴리머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건 다 없어지는 물건이 된다 보면 긴 먼 장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근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바이오매스로서 화학 원료는 만들어질 거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지구가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현재의 화석 자원이 고결되기 전에 화석 원료, 석탄, 천연가스, 석유는 사실은 화학 원료로 써야 되고 에너지원은 원자력이든 태양이 되든 대체 에너지를 빨리 하는 방향으로 돼야 지구가 자원을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바이오매스가 있긴 합니다만 바이오매스는 비싸니까 아직은 싼 이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또 이것도 없어지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건 이해관계 얽히기 때문에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만 가는 방향은 화석 연료인 석탄은 사실은 연료로 떼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수억 년 동안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수억 년 수점에 만들어진 건데 불과 200~300년 동안에 다 써서 없애겠다 말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200~300년 후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사실은 아껴서 산업 소재를 써야 되고 에너지는 사실 에너지 다는 원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개발해야 되는 게 이 지구 인류가 무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길이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EU나 다 하고 있거든요. 일본은 쿨어스 계획이라고 그러고 EU는 셋 플랜, 그 다음에 미국은 CCTP를 하는데 한국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석유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보입니다. 한국은 되게 9개의 성장 동력, 산자부가 지금 만들고 있는 아닙니다. 9개의 성장 동력분하고 단계적으로 성장을 15개 아이템을 갖고 있는데 이름만 불러요. 태양광도 태양 모듈을 만들고 하는 데는 그 필름이라든가 다 석유화학 제품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석유 들어가야 되는 거죠. 풍력은 제가 석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는 LED라면 전동 저런 거잖아요. 전동 케이스라든지 다 플라스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전력 IT, 이건 전력 IT는 전력을 네트워크를 한다니까 아마 석유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료전지. 연료전지는 연료전지 속에 들어가는 그 분리막이라든지 전해액이라든지 이게 다 화학 제품이지 않습니까? 청정연료. 이건 CTL, GTL을 만드는 석탄을 가지고 가솔린을 만들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로 가솔린 이런 기술이거든요. 이건 볼 것도 없이 그냥 완전한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그 대신 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아직은 할까 말까입니다. 언젠가는 기름이 없어지면 들어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큰 기술이죠. 그 다음에 석탄가스 복합발전인데 이 발전은 발전인데 석탄을 떼가 나오는 CO2를 제거해버립니다. CO2를 제거한다는 거는 산성을 제거하는 건 알칼리 써야 되죠. 알칼리가 뭐냐, 아민 아니면 코스틱이라든지 알칼리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아민 이게 다 석유화학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그 탄산가스를 제거하는 기술 앞부분이 석유화학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카본 캡처. 이거는 CO2를 모아가지고 저 어디 동굴이라든지 바다 밑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 CO2를 대기에 안 나오게,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CO2를 잡는 기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칼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민 아니면 지금 현재 아민이 제일 가능성이 아민 아니면 저쪽에 코스틱 이런 게 알칼리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다 석유화학 제품이잖아요. 이게 핸들링하는 뒷부분은 동구로 토목입니다만 앞부분 코스틱을 잡아주는 CO2를 잡아주는 기술은 그거다 그겁니다. 에너지 저장, 이거는 콘덴사들 그런 저장하는 거, 또 분리막 같은 게 다 석유화학 제품.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9개 중에서 요 전력 네트워크를 꾸는가 풍력 빼놓고는 7개는 다 석유화학하고 석유화학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석유화학 주도하는 산업이다. 그 다음에 또 개별 기업이 하는 사업으로 히트펌프 이건 기계니까요. 열병합 발전소, 원자력, 기계들이니까. 그 다음에 에너지 전략 건물. 이 전략 건물은 상당 부분이 보온이거든요. 보온 단열이거든요. 보온 단열 석유화학 제품이어야 한다. 그러면 그린카 말씀드린 대로 경량화해야 되고 수소 전지를 넣어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다 석유화학하고 밀접한 관계를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린 에너지, 나가고자 하는 신에너지 방향도 석유화학을 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소개한 거는 되게 석유화학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에너지가 어떻게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왜 지속 성장을 추구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왜 지속 성장을 추구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저는 우리가 선진국이 돼야 되고 선진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런 욕심이 없으면 지속 성장 안 해도 되지 않습니다. 선진국이 돼야 되고 선진 사회를 만들려면 지속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럼 선진국이 뭐냐는 거예요. 선진국이 뭐냐는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선진국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진국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 그렇게 배고파가지고 밥을 못 먹는 사람은 거의 화제가 되지도 않고 다 먹으니까 어떻게 하면 살 뺄까 하는, 근데 한국이 딱 그게 맞잖아요. 그렇게 선진국을 정의할 수도 있고 몇만 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의하고 싶은 선진국은 청년이 만약에 학교를 졸업하면 약간 어려움이 있어야죠. 아주 쉽게는 아니더라도 약간 어렵게 직장을 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직장이 들어오면 종이택지 걱정 말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직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여러분들 빼진 않았습니다만, 이태백부터 38선, 4호선, 이런 소리 들리잖아요. 그죠? 그 직장에 있는 사람도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잘릴지 모른다. 이런 사회가 과연 선진 사회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사회가 어디 가면 정년퇴직을 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보면 대상은 노령연금이 한 200만 원 돼야 되는 생각합니다. 200만 원을 기본 생활을 하고, 그 다음 본인이 평생 동안 벌은 돈이 좀 있으면 그 돈 가지고